오늘은 니콜님과 임지혜님에 대한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매주 커뮤니티에 댓글로 질문을 받고 있으니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질문 남겨주신 니콜님과 임지혜님 그리고 좋아요 버튼 눌러주신 캥찌님들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캥찌님들. 명품 캥거루입니다. 지방을 빼는데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해서 시작한 키토제닉 다이어트. 남들은 다 빠지는데 나만 안 빠져서 속상하신가요? 저칼로리나 절식을 하다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 그렇지 않은 분들에 비해서 초기에 감량이 더디게 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글리코겐 저장량이 처음부터 없었기 때문입니다.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시작하면 초기 일주일에 적어도 2kg, 많으면 4에서 5kg까지 체중 감량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키토제닉 다이어트가 마법 같은 다이어트 방법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시기의 체중 감소는 근육의 글리코겐 감소와 그로 인한 수분 감소가 대부분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키토제닉 매직이라기보다는 저탄수화물 다이어트의 공통점이죠. 저칼로리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중에 탄수화물 제한을 같이 하신 분들이 있다면 초반에 드라마틱한 감량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초반에 빠질 수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지방이 필요한 곳으로 가기 때문입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나 절식 다이어트를 하게 될 경우 지방을 오랜 기간 동안 먹지 않는데요. 따라서 필요한 지방조차 먹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탄수화물은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당신생 작용을 통해서 만들어내지만 지방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채워지지 않는 필수 지방산들이 있죠. 여기서 지방이 필요한 곳으로 간다는 게 우리가 아는 그 지방 덩어리로 저장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방은 우리 몸에서 절대적으로 없어야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지방은 세포막을 만들고 뇌의 중요한 재료가 되고 뉴런의 미엘린 수초를 만드는 데도 사용이 됩니다. 또 중요 호르몬의 재료가 되기도 하죠. 저칼로리 다이어트나 절식을 하면서 지방을 먹지 않아서 우리 몸에 필요한 지방까지 없어진 상황일 경우 그 필요한 곳에 지방이 가느라 체중 감량이 잘 일어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지방은 절대적으로 적이 아니라는 사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것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주세요. 세 번째, 대사량이 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 없이 칼로리 제한을 먼저 할 경우 우리 몸은 섭취 칼로리의 저하에 따라서 대사량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인슐린이 분비될 경우 우리 몸은 지방 분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지방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인슐린 수치가 꼭 낮아져야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칼로리와 절식을 하는 분들은 인슐린 수치가 저하되기 전에 칼로리 제한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칼로리 제한을 시작하면 초기에는 물론 감량이 일어나지만 지속적으로 봤을 때 대사량이 저하돼서 감량이 멈추게 됩니다. 이후 정체기가 생기고 손발 시림, 생리불순, 탈모 등의 다양한 대사량 저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이렇게 대사량이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키토제닉 식단을 하게 되면 체중 변화가 거의 없거나 증량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키토제닉 식단 시작 이후에는 식사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수밖에 없으니까요. 키토제닉 식단으로 대사량이 회복되면 감량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가 어느 정도 걸릴지는 아무도 몰라요. 절식이나 저칼로리 식단을 오래 했을 경우 이 시기가 더욱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버티는 것밖에 답이 없느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물론 버티는 게 답이지만 그 시기를 조금 당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자연식품을 기반으로 한 키토식을 하세요. 키토제닉 식단을 지속하다 보면 각종 키토 가공식품이나 저탄수화물 베이킹 등의 좀 더 맛있는 키토식을 먹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하는데요. 이때 가공식품의 섭취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물론 평생 아예 가공식품을 먹지 않을 순 없겠지만 감량을 원하신다면 가공식품을 줄이고 자연식품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믿기 힘드시겠지만 가공식품을 끊고 자연식품을 먹는 것만으로도 몸의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단식으로 대사량을 확인해보세요. 간헐적 단식을 원래 하고 계시던 분이라면 시간을 늘려보시고 안 해보셨다면 시도해보세요. 단식 시간 동안 에너지 저하에 따른 손발 시림, 어지러움, 무기력증 같은 증상이 일어나면 아직 몸속 지방을 꺼내 쓰기에는
회복이 덜 되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단식 시간이 길어져도 에너지 저하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몸은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이때 가끔씩 1일에서 3일 정도의 중기 단식을 시작하시게 되면 확실하게 감량이 시작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단식이 아닌 식사 때는 식사를 키토제닉 식단으로 잘 드셔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대사량 저하 없이 단식의 효과를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으니까요. 먹을 땐 먹고 먹지 않을 땐 먹지 않는 것, 이 정확한 구분이 필요합니다. 세 번째, 운동을 해보세요. 식단을 통해서 간의 인슐린 저항성은 개선이 가능하지만 세포 곳곳의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데는 운동이 효과적입니다. 우리가 움직임을 통해서 근육에 있는 글리코겐을 사용해서 세포가 살아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고중량의 운동일수록 탄수화물 소모량이 많으니 고중량으로 짧고 굵게 운동해보세요. 이상으로 저칼로리와 절식 이후 키토제닉을 시작하신 분들의 감량 안 되는 이유 3가지와 감량할 수 있는 방법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해드리자면 감량이 안 되는 이유 첫 번째, 글리코겐 저장량이 적어서, 두 번째, 지방이 몸에 필요한 곳에 활용되어서, 세 번째, 대사량이 떨어져 있어서입니다. 감량을 위한 팁은 첫 번째, 자연식품을 기본으로 한 키토제닉 식단하기, 두 번째, 단식으로 대사량 확인하기, 세 번째, 운동으로 세포의 인슐린 저항성 개선하기입니다. 저칼로리 다이어트나 절식 다이어트가 지금 당장 체중 감량에는 빨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칼로리나 절식 다이어트 이후 요요가 오는 것을 생각해보면 2달 다이어트하고 10개월 요요가 와서 다시 다이어트하는 상황보다 12개월 동안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통해서 조금씩이나마 꾸준히 감량을 하는 게 더 빠른 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에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버튼, 다음 영상이 기대된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